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12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북 관계의 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평화적 해결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수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12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미북 관계에 대한 바람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의미 있는 미북 관계 진전과 핵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평화적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거론하며 해당 법이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공식적인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그 목표를 향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6대 의회에서 발의됐던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은 연방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50여 명만이 지지해 하원 외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의원들은 또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대북 외교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접근법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과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북 간 이산 가족들의 상봉 기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북한과 미국 내 이산 가족 상봉 촉진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접근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비롯해 인적 교류 활성화와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이런 인도적 지원 노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경종을 울려 북한 정권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북한이 군사적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의 조기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재 유지, 동맹과의 조율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17년 연이은 군사 도발을 감행했을 당시에도 한국군이 원점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시범 발사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대응한다는 원칙입니다. 정 장관은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 당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드시 사과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 국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재산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정 장관은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현재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미북 대화의 조기 재개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합리적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절반의 성공 토대 위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주고받으며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에 계속되는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북한 정권이 영변 등 핵시설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최근 VOA에 제재는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고 폐쇄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대북 제재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남포의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용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으며 시험 발사 준비 정황 혹은 기만 작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는 20일 보고서에서 4월 들어 6차례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 SLBM 시험 바지선에 원통형 물체가 배치된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물체가 SLBM용 발사관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물체를 덮고 있는 방수포의 위치도 매일 조금씩 조정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 모든 게 SLBM 발사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한 사진만으론 해상도와 촬영 각도 때문에 해당 물체가 발사관인지 여부 등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SLBM 시험 준비나 시스템 개선 등의 움직임 혹은 전략적 기만 작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다시 북한의 언론 자유 수준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정권의 완전 통제와 투명성 부족이 더 잘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세계 지도 위에 각 나라들이 형형 색깔별로 칠해져 있습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각국의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하면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일수록 진한 색으로 표시한 건데 북한은 아예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일 발표한 연례 2021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북한이 전체 평가 대상 180개국 가운데 17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t the very bottom, we have Turkmenistan, we have North Korea, and Eritrea. They are really the worst offenders when it comes to press freedom. Maybe people don't know where to find information or information is being withheld from them. 이날 보고서는 북한의 순위를 공개하며 완전한 정보 통제 국가라고 설명했는데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통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감염 확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는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북한의 투명성 결여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부터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무지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북한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휴대전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이 아닌 내부망, 즉 인트라넷을 사용하도록 해 정권이 완벽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선 조선중앙통신만이 유일한 공식 뉴스 소스라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매체를 접하려고 시도하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이 단체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와 함께 언론 자유 관련 지옥의 트리오로 불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시민 저널리즘 언론 레플러의 창립자 겸 CEO인 마리아 레사는 이날 웨비나에 참석해 사실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you do not have facts, you can't have truth. Without truth, you can't have trust. Without any of these, you not only can't have democracy, but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se existential problems that we're facing globally.
한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가 가장 우수한 나라로 지난해에 이어 노르웨이를 1위로 꼽았고 그 뒤를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44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이보다 2단계 위인 42위에 올랐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18차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워싱턴과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립니다. 민간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며 올해 주제는 북한을 열자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심장과 마음, 국경을 열자는 목적으로 기도회, 미국의 전문가들과 고위 탈북민들을 초청한 인권 토론회,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 탈북민 구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단체의 수전 솔티 의장은 VOA에 코로나 여파와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 논란, 북한 정권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고립과 폐쇄 속에 살고 있다면서 북한인들의 심장과 마음, 국경을 열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부터 워싱턴과 서울을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연례 행사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한국을 대상으로 신종 해킹 공격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멀웨어바이츠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문선의 그림 파일에 악성 코드를 숨겨 보안 체제를 회피하려 했으며 기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라자루스가 사용한 악성 코드와의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지난달 31일 참가 신청서 양식이란 제목의 악성 파일이 담긴 워드 문서를 만들어 한국 거제시 수제 어묵품평회 참가 신청서로 위장해 유포했으며 특히 위장 화면에 프로그램이란 북한식 어법이 사용됐다가 수정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멀웨어바이츠는 피해자가 해당 문서를 실행하면 문서에 삽입된 그림 파일의 변화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퍼지도록 고안됐다며 기존의 탐지 체계론 발견이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